ESG는 말 그대로 환경, 사회, 거버넌스의 약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단어이고 누구나 알 수 있는 단어인데 저희는 주로 형성 중의 개념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미 다 정해진 개념이라서 우리가 그대로 흡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는 개념인 것 같고요. 그 핵심은 지속 가능성에 있습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지속 가능성에 관심을 많이 가져왔고, 환경이 오염되거나 환경이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되면 결국 인류가 같이 공존할 수 없다라는 문제의식이 한 축에서 돌아가고, 또 다른 한 축은 우리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일정한 한계들을 계속 보여왔잖아요. 이 부분을 같이 해결하지 않고는 단지 내 기업이나 내가 속한 조직이 잘 된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문제의식에서 이제 출발을 했고요. 단적으로 말하면 그동안에는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분석할 때 주로 외부 효과로 치부되던 부분들이 결국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것들을 고려하지 않다가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와 이익이 얼만큼 발생했는지만을 측정하던 우리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그 이외의 가치들을 같이 고민해야 된다. 근데 그 이외의 가치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환경과 사회와 거버넌스 측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속 가능성에 대한 위기의식을 모두가 공감을 하다 보니 예전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재무 정보적 상황들이 큰 투자자들 입장에서 앞으로는 이 기업의 성과를 평가할 때 기존의 재무 성과 외에 소위 말하는 비재무 성과까지도 이 리스크 테이킹 안에 넣어서 고려를 하겠다라는 시그널링을 명확하게 하면서 ESG가 사실 코로나 직후에 굉장히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차원에서 이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전 세계에 확산할 것인지를 먼저 고민했었기 때문에 ESG가 최근에 유행을 하던 안 하던 그 NFRD 같은 것들은 이미 2013년, 14년에 다 개정이 되어서 유럽은 그 기준에 따라 비재무 정보 공시를 하려고 이미 계획을 다 하고 있었어요. NFRD에서 이제 CSRD로 넘어가는 그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재무만 관심이 있던 이 회계 기준을 만드는 주체들이 코로나 직후에 블랙락이라고 하는 제일 큰 투자 기관에서 앞으로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ESG라는 걸 고려하겠다라는 서한을 보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재무를 담당하시던 기관들이 말하자면 경각심을 갖게 되고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죠. 그런데 중간에 갑자기 IFRS라고 하는 이 국제회계기준재단이 중요한 주체로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용어가 어렵지만 이 IFRS라고 하는 회계기준단 안에 이 지속가능성 부분을 담당하는 위원회를 새로 만들었고 이제 그 이름이 ISSB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6월 말에 ISSB에서 기준 2가지를 발표를 했는데 하나는 이제 공개 일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는 룰이고 다른 하나가 이제 기후변화 중에서도 측정 가능한 특히 탄소 영역에 대해서 공개를 이제 의무화하겠다라고 먼저 확정을 한 상태죠. 모든 기업들은 결국은 재무제표상의 국제 회계 기준들을 따라가야 되다 보니까 예전에 EU나 각 정부에서 아무리 지속가능성 강조하더라도 별로 움직이지 않던 기업들이 이제는 투자자들 때문에라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정보를 공시해야 된다라고 하니 이 IFRS가 만든 기준들이 훨씬 더 흡수력이 좀 큰 상황이고 저희도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먼저 이 연구 보고서에 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내의 산업이 준비가 되어 있든 아니든 간에 글로벌 담론이 이렇게 빠르게 확정이 되고 지속가능 경영 공시가 의무화되는 이 추세 속에서는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 따라가야 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내에서는 기업의 공시를 담당하는 주무 부처가 금융위원회였다 보니까 2021년 초에 이미 기업 공시 제도를 이제 개선하는 방안을 공표를 하셨고
지속가능성 공시체제에 부합하게 우리도 개선하겠다라는 의지는 표명을 해주셨고, 곧 이어서 한국거래소라는 곳에서 이제 가이던스를 하나 내게 됩니다. 왜 이걸 해야 하고 우리는 앞으로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방향성을 제시하는 가이던스였고요. 그 같은 해 말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소위 말하는 KESG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송금망 대응 KESG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또 나왔어요. 저희가 국내에서 발표된 2개의 가이드라인을 일단 교차 분석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개 지표 간에 얼마나 유사성과 차이점이 과연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에 있는지를 파악을 했고요. 환경 중에서 그러면 우리 정부는 어떤 요소를 중요한 환경 정보로 보고 공시하도록 하려고 하는지 이제 의지를 일단 확인을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 거는 2개의 지표의 모든 환경 항목들을 하면서 현행 환경법상 근거가 있는 규정들이 분명히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항목에 해당하는 법률들을 다 찾아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대기업 같은 경우는 뭐 크게 걱정이 잘 안 되는데, 중소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내가 이제 어떤 법률을 지켜야 하는지도 사실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이제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저희가 여러 차례 접했고, 그래서 그분들께 이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법률들이 이제 해당 가이드라인의 환경 지표 안에서는 지켜내야 하는 법상 근거들이 있다라는 걸 이제 조사를 한 거죠. 아무리 글로벌 차원에서 좋은 지표를 만든다 해도 그게 모든 나라의 법률 체계와 부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국내법을 따르자면 이제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고, 그런데 글로벌 기준에서 요구하는 정보 공개 의무를 따르려면 해야 하는 행위 간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글로벌 규범을 우리가 거스를 수 없다면 국내법을 그때그때 잘 파악해서 그 수요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 드리지 않으면 수범자에게 굉장히 부담이 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정말 많은 지표들이 있지만 특히 환경 부분에 올해는 좀 포커스를 맞춰서 적용되는 법률들 중에서 충돌하는 지점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본 겁니다. 2021년도에 이미 이제 2025년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사들로 하여금 지속가능 공시를 의무화하겠다고 이제 방침을 금융위에서 밝히셨었는데, 25년도부터 하려면 내년부터는 데이터를 수집하셔야 되거든요. 데이터를 수집해야 된다는 얘기는 지표가 있어야, 어떤 데이터를 수집할지를 알아야 대응을 하시는데 2023년 말인데도 불구하고 국내에 어떤 지표도 확정된 바가 없으니 이제 조금 기간을 유예해달라는 업계의 강력한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금 더 준비를 해서 공시 제도를 운영하자는 측면에서 2026년 이후로 발표를 하셨어요. 사실은 2026년부터 할지도 미지수인 거 아니냐 이제 라는 해석론들이 나오면서 조금 우려와 비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매를 빨리 맞아야 된다. 어차피 거쳐가야 할 거라면 시행착오를 거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서 일종의 유예기간을 주고 시뮬레이션을 해가면서 지표도 수정해가야 하고, 현행 법제와 충돌하는 부분들은 발굴을 해서 개정을 해줘야 되는, 사실은 이미 조금 늦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외로 지금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이런 나라들은 조금 더 빨리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공급망 밑에 있기 때문에 더 영향을 빨리 받는다는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공시체계를 빨리 마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많은 전문가분들과 하고 계신 걸로는 알고 있는데요. 전체 틀에서 국제적인 이 담론을 조금 더 민감하게 수용할 필요는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유럽에 가면 굉장히 핫한 국가예요. 어느 나라를 가도 아시아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한국이 굉장히 단기간에 정말 엄청난 저력을 발휘한 국가인데 지금 저는 이게 분기점이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글로벌 지표는 어쩔 수 없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산업 특징이나 산업의 발전 단계를
반영하고 있지 않아요. 한국이 그 역할을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목소리, 우리 산업의 특징을 담아내는 목소리, 우리가 유럽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국의 지속 가능성 또는 아시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어떤 지표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들을 그리고 어떤 담론과 합의를 이끌어갈지가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이 함께하는 공감대? 네, 이것이 없다면 사실 제도는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의미가 없고 또 제도도 그렇게 하면 잘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